한국의 고추장, 중국의 두반장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 소스가 있죠. 타바스코 핫소스입니다. 이 소스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잘 나가던 은행가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장인어른의 농장으로 갔지만 마주한 것은 황폐한 폐허. 이곳에서 한 병사가 건네준 고추를 심어서 키우고 갈아서 숙성시킨 후에 식초에 담근 게 대박. 이걸 버려진 향수병에 넣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줬더니 또 반응이 폭발. 이렇게 타바스코 핫소스가 태어났더라. 매력적인 스토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왜 코카콜라 레시피를 전 세계에서 딱 3명만 알고 있다더라 이런 전설이 있죠.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타바스코는 진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잭 다니엘스 위스키와도 인연이 깊은, 모두가 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던 시절에 핸드메이드 생산을 고집했던 바로 이 소스. 향수병같이 예쁜 병과 다이아몬드 로고가 박힌 153년의 역사를 가진 빨간 맛. 이 시큼하고 매운 소스는 대체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타바스코를 만든 가문은 정말 타고난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무서울 정도로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빨간 맛 특집 1편.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타바스코의 진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제품만 쓰자 이런 캠페인이 성행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의회 식탁에서는 타바스코 소스가 하나씩 다 놓여 있었어요. 타바스코는 미국 거니까 당연히 식탁에서 빼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이 소스가 뭐라고? 애국심과는 또 별개인 거죠. 지금이야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은 과거 음식이 투박했던 시절에는 소스 없이는 뭘 먹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스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케첩, 우스터 소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타바스코 핫소스도 바로 이때 태어났고요. 이 타바스코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 원래는 뉴올리언스의 잘 나가는 은행가였어요. 이름은 에드먼드 맥킬레니. 이분도 잘 살긴 했지만은 결혼을 엄청난 부자 집안과 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남부 상류층의 코스를 밟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금수저의 삶도 오래 가진 못합니다. 바로 남북전쟁 때문이었죠. 장인어른의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 섬에는 암염광산이 있었는데요. 북군에서 이 광산을 작정하고 점령합니다. 근데 피난 갔다 돌아오니까 이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에드먼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다시 은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뉴올리언스는 다 망가졌고 자기 친구도 인맥도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때 에드먼드의 눈에 띈 게 바로 핫소스입니다. 뭔가 이야기가 좀 비죠? 왜? 갑자기? 핫소스? 사실 이 핫소스를 처음 만든 건 에드먼드가 아닙니다. 뉴올리언스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먼셀 화이트였어요. 화이트 역시 굉장한 부자였고 사교 파티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교 파티에서 손님들에게 선보였던 게 바로 타바스코 고추 소스였다고 해요. 화이트가 타바스코 고추를 1849년부터 재배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에드먼드의 타바스코보다 20년 가까이 빠른 거죠. 에드먼드가 이 화이트를 알고 있었느냐? 이건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게 은행가였으니까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거죠. 이 에드먼드가 핫소스를 만들어 팔기로 결정한 데 화이트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해외 여러 언론과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고요. 아무튼 1862년, 그러니까 에드먼드의 타바스코 소스가 만들어지기 6년 전 화이트가 사망합니다. 화이트의 타바스코 소스도 사라졌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에드먼드가 장인과 장모가 소유한 에이버리 섬에서 핫소스 생산 공장 설립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 언급했던 향수병 이야기, 이건 역시 설이 많은데요. 친구들에게 줄 용도로 향수병에 담아줬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뉴올리언스 글래스워크라는 곳에서 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딱 한 방울씩만 나오게끔 해서요. 자, 버려진 향수병에 담아 시작한 핫소스,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케팅에서 스토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에드먼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타바스코 레시피는 1870년 특허로 등록되는데요. 에드먼드가 굳이 이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핫소스는 특허받은 유일한 상품이라는 걸 마케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그냥 핫소스가 아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고급지고 복잡한 레시피로 특허식이나 받았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경쟁자들의 카피를 막기 위해서죠. 이건 좀 당연한 소리 같지만은 여기에 묘한 트릭이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한 레시피는 실제 레시피와 달리 훨씬 복잡했거든요. 경쟁자들이 카피하는데 혼란을 주는 거죠. 사실 타바스코 레시피는 단순하면서도 정교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상품이 잘 팔리려면 그만큼 광고비에도 돈을 써야 하는데 이분은 여기에 돈을 안 씁니다. 대신 입소문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쓴 겁니다. 매운맛은 항상 마니아층이 있죠? 이 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겁니다. 왜 불닭볶음면도 보면 입소문과 SNS로 통한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SNS도 없던 시절에 입소문만으로 도매상들 귀에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매상들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넓혔고요. 그리고 당시는 산업혁명 후기 때라 모든 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기계를 썼는데요. 이 타바스코는 핸드메이드를 고집했어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19세기 미국은 경제 불안과 위기가 밥 먹듯이 찾아왔거든요. 하인즈나 캠벨 같은 대기업들도 19세기에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는데요. 타바스코는 이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경영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에드먼드는 완벽한 사업가란 겁니다. 첫째, 제품 좋죠? 둘째, 경영까지 잘해요. 자, 이렇게 에드먼드의 타바스코가 미국에서 아주 크게 명성을 떨칩니다. 경영 잘하던 에드먼드가 1890년에 사망하고 장남인 존 맥킬레니가 바로 이 사업을 이어받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이 집안의 유일한 성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사업 능력이 정말 굉장했는데요. 아들은 그에 좀 못 미쳤습니다. 약간 좀 엉뚱한 일을 많이 벌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먼저 광고와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히려 잘한 게 아닌가 싶지만은 좀 이상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바스코 오페라. 타바스코 소스를 주제로 오페라를 만든 겁니다. 이 오페라의 의도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무튼 또 이 타바스코 소스가 굴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도 오이스터 바에 가면 타바스코 소스가 꼭 있죠? 그래서 존이 곧바로 굴새우 유통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어부랑 일일이 계약도 해야 되고 유통망도 새롭게 뚫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일을 벌여도 너무 크게 또 엉뚱하게 벌인 거예요. 존의 독특한 행보는 또 있어요. 회사 사장인데 전쟁에 참전합니다. 1898년 시어도 루즈벨트의 의용군인 러프라이더에 가담한 거죠. 자, 존이 이렇게 자꾸 한눈을 파니까 회사 운영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존의 동생인 에드워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형이 벌여놓은 일을 수습해야겠죠. 생산 프로세스부터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터키에서 이 핫소스를 숙성했는데요. 위스키 제조사인 잭 다니엘스와 계약을 맺고 잭 다니엘스의 오크통에서 타바스코 핫소스를 숙성시키는 거죠. 이건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레스토랑들과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타바스코 핫소스 한 병씩 2개 만든 거죠. 왜 피자집이나 멕시칸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타바스코 한 병씩 올려져 있잖아요. 이 자체가 광고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세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 때 연간 2만 병씩 팔던 타바스코, 아들은 연간 100만 병씩 팝니다. 그런데 이 타바스코란 이름, 브랜드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고추 품종의 이름이자 멕시코의 지역명이죠. 당시 이 타바스코란 이름을 쓰는 핫소스 회사들은 아주 많았는데요. 에드워드는 이 타바스코란 이름을 혼자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데다가 엄연한 지역명인데 이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이걸 해냅니다. 미국의 상표법은 190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에드워드가 제일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 타바스코란 이름 우리만 쓰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미국 특허청이 타바스코의 손을 들어줬어요. 경쟁사들이 화들짝 놀랐겠죠? 바로 소송 가야죠. 다른 중소업체들은 연합을 맺고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먼셀 화이트의 타바스코 소스 기록이 다시 발견된 것도 바로 이때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선 다시 맥킬레니 사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아무튼 이 에드워드의 빅픽처가 통하면서 타바스코는 고유 상표권을 인정받습니다. 핫소스의 오리지널로 이미지 메이킹되면서 판매량은 전보다 더 치솟고 경쟁자들은 떨어져 나가버렸죠. 이 에드워드가 타바스코를 짱짱하게 잘 키워놓고 1949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에드워드의 조카인 월터 맥킬레니에게 넘어가죠. 월터는 태평양 전쟁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당시에 받은 훈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말 그대로 전쟁 영웅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인기를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도매상들이 월터의 사무실에 사인받으러 들어왔다가 타바스코를 한 박스씩 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군대 인맥을 총동원해서 타바스코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글로벌 판매 라인을 구축한 거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타바스코가 퍼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타바스코 핫소스는 수작업을 고집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 타바스코 고추가 부족한 지경까지 옵니다. 고민이 들었겠죠? 핸드메이드는 그래도 우리가 고수하던 방식인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많이 팔아야지. 품질 좋은 종자는 가족의 섬에서 관리하고 그 종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서 재배합니다. 각 나라에서 잘 자란 고추로 페이스트를 만들면서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수작업을 벗어난
대량 생산. 월터가 이걸 해내면서 글로벌한 소스로 자리 잡았어요. 중간에 한번 삐끗할 뻔했지만 이 맥킬레니 가문의 어마어마한 경영 능력은 넘사벽이었어요. 월터는 1985년에 사망했는데요. 당시 타바스코는 연간 6천만 병씩 팔려나가면서 매년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타바스코 소스는 월터가 경영하던 시절만큼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 이유 첫 번째, 가족 경영 기업의 한계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대신 딱 핫소스 하나만 고집하고 철저하게 가족 기업으로 남은 결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하인즈나 네슬레에 비하면 새로울 게 없는 브랜드가 된 거죠. 두 번째, 매운맛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타바스코의 핫소스는 매운 축에도 못 깁니다. 미국인들에게는 타바스코 소스병은 절대 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매운 편이긴 하지만요, 다른 나라엔 어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핫소스나 더 매운 소스들이 등장한 겁니다. 2010년대 들어서 돌풍을 일으킨 스리라차 소스, 2019년에 미국 아마존에서 없어서 못 팔았다는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이 타바스코 핫소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이 타바스코 소스는 한국 음식과도 꽤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타바스코 글로벌 홍보 셰프는 김치에 찍어 먹어도 좋고 불고기 요리와도 궁합이 좋다고 해요.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아무튼 아직도 핫소스 하면은 타바스코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긴 합니다. 올해로 153년의 역사를 가진 타바스코 핫소스. 이 핫소스의 대성공은요, 좋은 상품을 만든 것도 있지만 훌륭한 마케팅,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있었던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도 너무나 익숙한 이 타바스코 한 방울에는 맥킬레니 가문의 피땀 어린 매운맛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그럼 빨간맛 2편으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